안녕하세요. 2년차 내과 레전트 정디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 구독자분께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그걸 답장하는 영상을 찍어봤는데,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거는 제가 사는 동네를 스쿠터를 타고 돌아다니는 영상이에요. 제가 이 스쿠터를 출퇴근하려고 샀거든요. 병원에서 멀리 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차를 끌고 가면 주차장을 올라가는 데가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출퇴근을 하려고 스쿠터를 샀는데, 한 번 출퇴근 사용했는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요새 기상일보에 계속 비가 온다 그래서 이 스쿠터를 비가 올 때는 타기가 좀 그래서 지금 못 타고 있어요. 타고 싶은데, 출퇴근용으로 쓰고 싶은데 계속 비가 온다고 해서, 비가 그리고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그래서, 근데 시간 날 때 동네는 이렇게 이걸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긴 해요. 바람 쐴 겸. 그래서 그때 영상을 찍은 거를 배경에 보이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장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제가 이거를 항상 강조하는데, 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 경험으로 바탕을 해서 나오는 거고,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정디어가 이 말을 했으니까 이럴 거야 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말도 듣고 여러분들이 다른 분의 생각도 들으시고, 그리고 검색을 하셔서 더 찾아보시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고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이메일을 읽어볼 텐데, 제가 앞에는 좀 간단하게 줄여볼게요. 캐리비안 쪽에 있는 의대에 다니시는 분이신데, 제 영상 중에서 USMLE Step 1 시험이 Pass or Fail라고 바뀌었다는 소식을 제가 언급한 걸 보셨대요. 그게 과연 미국 레지던트에 매치되는 게, 특히 외국인으로서 매치되는 게 더 힘들어지지 않냐, 그렇게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셨대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셨는데, 알아보는 게 한계가 있으셔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질문이 이제 스텝 1 시험이 패스 앤 페어로 바뀐 뒤 한국인에게 캐리비안 의대가 더 불리한지 궁금합니다. 미국 레지던트 매치 때 물론 한국 국적이 미국 병원 매치가 힘든 건 알지만 정디현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물어보셨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이 이 앞에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한국에서 태어나셨는데 지금 미국 시민권자시래요. 그러면 이분은 생각을 약간 잘못하시는 게,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은 미국에서는 이분을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경험상 제가 자라오면서 이제 영주권을 따고 미국 시민권을 땄는데, 미국에서는 영주권만 있어도 미국 사람과 특별히 차이 나는 거는 못 느꼈어요. 영주권이 있으면 뭐 서류 같은 거 작성할 때 뭐 조금 더 쓰긴 써야 되는데, 뭐 차를 사don거나 은행 계좌를 만든다거나 대출을 받는다거나 등등 하는데, 영주권 가지고 미국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를 못하는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못 봤거든요.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려면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인 시민권이 있어야 되지만, 그거 아닌 이상 평상시 살아가면서 뭐 의대를 가든 법대를 가든 미국 영주권만 가지고 있어도 뭐 할 수 있는 게 무제한인데, 이분은 시민권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레지던트 매치 할 때 불리할 거라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미국 시민권 자체가 없으면 이 매치하는데 불리한 이유가 이제 비자 문제인데, 그 병원에서 이제 들어올 레지던트의 비자를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모든 병원들이 그걸 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선택할 초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분은 미국 시민권자이시니까, 이분의 국적은 한국이라고 하시는데 뭐 한국에서 태어나셨죠. 저도 한국에서 태어났거든요. 저도 미국에 8살에 와서 뭐 영주권 따고 시민권을, 제가 대학교 때 시민권을 땄는데, 제가 원서를 낼 때나 뭐 할 때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뭐 차별받거나 그런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 시민권자이시니까. 만약에
시민권자가 아니었다, 영주권자도 아니고 그냥 외국인이었다고 하면 원래 외국인은 미국 레지던트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물론 많이들 들어가긴 하는데 절차가 많고 힘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의대에서나 미국 레지던트 프로그램에서는 의사를 키워서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미국에서 일하고 싶은 의사를 원하지, 왜 외국인을 미국에 데리고 와서 키운 다음에 다시 그 나라에 갈 수 있게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이유로 이제 외국인을 이렇게 선호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불가능한 건 아닌데, 제가 이 다른 영상에서 다른 게 있는데, 이 스텝 1이 패스 앤 페어로 바뀌면서 장점은 이 스텝 1을 준비하려고 1, 2학년 때, 의대 1, 2학년 때 이 시험을 준비하려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스트레스가 많이 덜어지죠. 왜냐면 이제 패스만 하면 되니까. 원래는 이 스텝 1 시험 성적이 이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전문가를 좌지를 하는데, 이 성적이 이제는 패스 앤 페어로 바뀌고 패스만 하면 이제 3학년 말쯤에 아니면 4학년 초반에 보는 스텝 2를 좀 여유 있게 준비를 해도 되니까 그게 장점이에요. 스텝 2라는 시험, 조금 더 현실적에 가까운 시험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장점인데, 단점이라면 스텝 2 시험이 보통 3학년 말이나 4학년 초반에 들어요. 그런데 많이들 이제 원서를 낼 때, 레지던트 원서를 낼 때 이 성적을 가지지 않고 이 스텝 2 시험 성적이 나오지 않은 채로 원서를 낼 때가 많거든요. 왜냐면 원래는 스텝 1에서 성적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걸로 지원을 해요. 원서를 내요. 이제 그걸로 나를 판단을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스텝 1이 패스 앤 페어로 바뀌면서 스텝 2만 점수가 나오니까 스텝 2를 일찍 봐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원서를 제출했을 때 스텝 1은 패스는 한 건 알겠어. 패스는 했는데 근데 이 학생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는 잘 판단을 못할 거예요. 물론 이것 때문에 이제 GPA나 연구, 이제 학교에서 하는 활동, 이런 것들이, 추천서 이런 것들의 웨이트가 좀 더 높아질 거는 맞는데, 그래도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시험을 보는, 그래서 점수로 이 학생을 다른 학생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스텝 2 시험 점수가 될 때니까, 이 스텝 2를 원서 내기 전에 봐서 점수가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제출을 해서 이 레지던트 프로그램에 나는 스텝 2 점수를 이렇게 받았다 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만약에 예전같이 스텝 1 시험 성적만 가지고 스텝 2는 조금 늦게 봐서 이제 원서를 내고 난 후에 점수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은 어쩌면 그 레지던트 프로그램에서 그 학생을 잘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그게 그렇게 될 거라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패스 앤 페어로 바뀌면서 단점은 이제 스텝 2 시험의 웨이트가 더 높아지고 조금 더 일찍 봐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GPA나 연구, 추천서 등등이 좀 더 웨이트가 높아지고 이제 비중이 그게 더 높아져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자면, 이분이 지금 다니시는 학교에 한국인이 많이 없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학교 홍보 인터뷰도 하고 이제 웹 세미나 강연도 이렇게 게스트로 초청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이런 것도 도움이 되냐, 레지던트가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무엇이든 도움이 돼요. 무엇을 하던, 이런 초청 세미나든 봉사활동이든 뭐 연구를 하던 모든 게 도움이 돼요. 근데 하는 거에마다 순위가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봉사보다는 연구를 해서 이제 publication, 논문을 쓴다. 그래서 내 이름이 이제 first author, second author, third author 이렇게 된다. 그런 걸 하는 게 좀 더 비중이 높고, 뭐 그 다음엔 봉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엔 이런 것들, 이런 세미나 같은 거 초청받아서 하고, 그런 게 모든 게 도움이 되는데, 만약에 이런 거를 하는 것 때문에 내 공부에 지장이 있다면 이런 거를 하는 걸 추천을 안 해요. 아무리 바뀐다 그래도 스텝 시험 점수와
GPA, 추천서, 내가 병원에서 하는 내 태도, 그런 거 evaluation,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부 외 것들,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은 중요하지만 이 전에 말씀드린 것들에 영향을 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이제 보통 미국 의대 가신 분들은 학비 마련 문제로 대출을 많이 이용하신다고 들었는데, 주변에 자금이 부족한 사람 중에서 의대 휴학을 하고 돈을 잠시 벌고 다시 시작하는 분도 계신가요? 다들 대출을 받는 이유는 공부 흐름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모든 의대생들을 알지 못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중에서 학비 마련을 하려고 돈을 벌려고 의대를 휴학하는 학생들은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도 안 되고, 이게 의대는 되게 비싸요.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빚이 한국 돈으로 해서 한 4억 정도 되거든요, 의대 다니면서. 그런데 제가 휴학을 한다고 그 4억 가까이라는 돈을 마련을 할 수 있을까요? 언젠간 마련을 하겠죠. 근데 아마 몇십 년이 걸렸을 거예요. 보통 사람의 연봉을 갖고 그만큼을 세이브 하려면. 그리고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의사가 돼서 버는 연봉으로 갚는 게 더 쉬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그냥 예를 들어서 의대 가기 전에 10만 불을 번다고 예를 들을게요. 10만 불을 들어요. 근데 의대 다니는데 생활비 모든 거 다 합해서, 학비랑 다 해서 30만 불이 든다 그래요. 100%를 세이브 하면서 3년을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이제 의대 다니면서 생활비랑 학비를 100% 다 낼 수 있잖아요. 3년 정도를 일을 해야 10만 불씩 벌면 3년을 일하면 30만 불이잖아요. 그런데 그 100%를 세이브 하려면 엄청나게 소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부모님과 살고 부모님이 모든 돈을 내주신다고 해도 소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느니 차라리 의사가 돼서 그 30만 불이 이제 이자가 붙고 해서 내가 다 갚을 때가 되면 50만 불을 갚아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가정의학과가 되더라도 이제 연봉이 텍스 빼고 그러면은 한 14만 불, 15만 불이라고 생각해도 이건 좀 낮게 잡은 건데, 그렇게 벌고서 소박하게 살면, 그 전에 의대 들어가기 전만큼 소박하게 산다 그러면 이제 3년 정도면 대출금을 다 갚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돼서 갚는 게 차라리 나요. 그리고 이 예는 되게 익스트림한 예예요. 왜냐면 만약에 의대 가기 전에 연봉이 10만 불이 되면, 텍스 빼고 다 해서 10만 불이 되면 굳이 의대를 갈 필요가 없을 텐데, 되게 익스트림한 예를 들어서지 보통의 연봉을 가지고 이 의대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려면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쉬지 않고 의사로서 일을 해서 그 돈으로 이제 대출금을 갚는 게 훨씬 더 빠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비와 생활비를 벌려고 휴학을 한다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되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시민권 가지고서 이제 의대 가려고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정부에서 대출금을 주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대출을 받으셔도 돼요. 그러고서 전문의가 돼서 대출금을 갚아가면 돼요. 제가 지금 대출금을 갚는 입장은 아직 아니라서 뭐라고 하긴 그렇지만 아마 그게 맞는 생각인 것 같아요. 이 영상에서는 편집을 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스쿠터를 타면서 찻길에서 탈 때는 신호등도 다 지키고 제 헬멧에 불빛도 있어요. 제 헬멧 뒤에 이제 빨간색 불빛이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도 제가 어두운 옷을 입다 그러더라도 제 빨간색 불빛이 브레이크 라이트 같이 보이고, 제 스쿠터 자체에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불빛이 보이고, 앞에도 불빛을 켜고, 그리고 일단 저는 헬멧을 착용하고 스쿠터를 타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3거리나 4거리 때가 되면, 그럴 때 지날 때면 저는 항상 속도를 줄이고 옆에 양쪽을 보고 지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제가 조심히 잘 탈게요. 이러다 사고 나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